안녕하세요. 6주차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6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때는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볼게요. 1교시 때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하는지 살펴봤고, 그게 우리 세 가지 추세 분석이 있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가운데서 추세 분석을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지지선이 뭐고 저항선이 뭔가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우 이론이 뭔지 알아야 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 5일 이동 평균은 일주일간을 얘기를 하고, 20일 같으면 4주를 얘기하고, 1년은 52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선을 한번 봤고, 자, 이번 시간부터 끝까지 쭉 우리가 볼 내용은 추세 분석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 골드 하면은 금이란 뜻이고, 데드 하면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개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5일 또는 20일을 본다 생각하면 5일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20일은 한 달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일과 52주를 보면은 20일은 또 단기 이동 평균선이 되고 52주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그래프 보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20일선으로 기준을 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120일선, 이건 보통 6개월 기준한 겁니다. 밑에서 쭉 치고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가는 경우에,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 빨간색, 주황색이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죠? 이것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치고 내려올 때를 우리가 데드 크로스, 죽음의 크로스란 뜻이고, 골든 크로스는 황금이기 때문에 상승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이동 평균선에서 이격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격도. 당일의 주가를 당일의 이동 평균치로 나누는 겁니다. 이동 평균. 자, 당일의 주가라는 개념은 무엇을 주가를 보느냐면 일반적으로 종가로 보는 건 됩니다. 당일의 이동 평균 종가라는 것은 당일도 하루에도 시가부터 종가까지 계속 업다운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는 경우에는 20일간의 이격도하고 60일간의 이격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20일간의 이격도를 60일간의 이격도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0일간의 이격도는 이 매수 시점은 당일의 주가가 당일의 이동 평균보다도 100% 미만이기 때문에 당일의 주가는 조금 평균보다 좀 사기 때문에 이때는 상승 국면을 보고 주가를 매수해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6% 이상이 되면은 이때는 약간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0일 이격도는, 자, 여기는 98%쯤 되면은 매수 시점을 봐도 되고 110% 이상이 되면은 매도 시점을 본다 이거죠. 60이라는 게 3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정권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자, 20일 이격도가 92%가 되면은 매수 시점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102% 이상이 되면은 매도 시점으로 본다. 그렇게. 그다음에 60일 이격도는 이 하락상에는 아주 많이 빠졌을 때 88%가 됐을 때 매수 시점을 보고 104%가 됐을 때는 매도 시점을 본다. 이 하나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가이드라인대로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그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MACD 곡선이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활용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 신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전고사 단말기에 가면은 모든 차트가 다 있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21선으로 보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120일 6개월치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 밑에 보면은 여기에 파란 색깔 컬러가 있고 빨간 색깔 컬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에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터닝하는 순간은 우리가 이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여주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반대 경우에는 보통 매도하는 신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만 볼 일이지 이거를 절대 맹신을 하면은 우리는 대단히 어떤 리스크가 노출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표준 편차 거리 내에서 상하 밴드가 형성되는데 추세 중심 N1의 이동 평균선은 상한선은 추세 중심선에서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고 하한선은 추세 중심에서 2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엔빌롭이라는 건 봉투라는 개념이죠. 그죠? 소위 N1의 이동 평균선에서 상한선은 소위 추세 중심선에서 1 플러스 K%를 플러스를 하고 하한선은 추세 중심선에서 1 마이너스 K%를 빼서 한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지 너무 그렇게 맹신하면은 세상 일 하는 게 우리 예측대로 다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양 스타일의 소위 패턴 분석을 보면은 삼봉선이라는 게 있어요. 삼봉선인데 삼봉 천정형, 이 천정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그죠? 자, 어깨 A에서는 이까지 올라가서 꺾이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차트 분석한 사람은 즉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터닝해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즉시 매수를 하고 머리 B에 가서 꼭지에서 꺾이는 모습 보면 즉시 또 매도를 합니다. 쭉 내려와서 바닥에 와서 또 터닝하는 모습 보면은 다시 매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시기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의미, 언제가 머리 꼭지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삼봉천정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이 그 반대 경우입니다. 이 삼봉 바닥선이라는 게 바닥형이 있습니다. 쭉 내려갔죠. A점에 오면은 이제 터닝하면은 사는 겁니다. 사죠. 꼭지 올라가면은 팔고, 꼭지 올라서 꼭지에서 못 팝니다. 꺾이는 모습 보고 팔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B, 언제가 B가 바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B에서 딱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고 다시 올라가서 꼭지에서 팔고, 또 시점까지 밀리면은 또 사고 팔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단말기를 보면서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주가의 흐름 패턴이 우리가 이 차트에 나온 대로만 흘러가주면 괜찮겠지만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기술적 분석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지 절대로 맹신하는 것은 그렇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두 번째는 원형이 있습니다. 둥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쭉 이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원형 천정형이 있고 원형 바닥형도 있는 겁니다. 언제가 꼭지인지 언제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 위에 원형 천정형에는 이 지지선을 그래 가지고 이 이하로 빠지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매도를 하고, 자, 이 저항선도 마찬가지, 저항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또 이것도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종목의 거래량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래량도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원형, 천정형에서는 쭉 올라갔을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매물을 잘 안 내놓는 겁니다. 그때는 거래량이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바닥형에 보면은 여기는 쭉 밑에 갔을 때도 더 이상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도 그렇게 거래량이 주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사는 것이 좋고, 그래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많은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쇠기형이라고 있습니다. 쇠기형, 상승 쇠기형.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올라갔다 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지지선도 맞아요. 지지선은 쭉 밑에 지지하다가 다시 터닝에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 지지를 못하고 더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각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본식 캔들 차트 분석을 보면은 여기는 햄머형, 망치형이 있고 저거는 교수형이 있습니다. 그죠? 우산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고, 역전된 해머형과 그리고 유선형이 있다, 유성형이 있다. 저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식 캔들 차트에서는 장악형, 상승 장악형이 있고 하락 장악형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관통형과 먹구름형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식 캔들 차트에 별형, 별처럼 생기는 샛별형이 있고 또 석별형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추세 분석하고 패턴 분석을 한번 봤는데,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지표 분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BV, On Balance Volume입니다. 그죠? 지표 분석인데 주가와 거래량, 주가 지수등의 변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주식의 매입 또는 매도 시점을 지표화하려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죠? 자, OBV는 주가가 상승한 날의 누적 거래량에서 하락한 날의 그 누적 거래량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OVV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VV에서 U마크와 D마크가 있습니다. U마크는 OBV가 직전의 고점을 초과할 때는 U마크가 되고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D마크는 주가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 레이쇼 VR인데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주가 상승일 거래량 합과 주가 변동 없는 날의 거래량 합에서 0.5를 곱하고, 주가 하락일 거래량 합과 변동이 없는 날의 거래량 합에 0점을 곱해서 이거 볼륨 레이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볼륨 레이쇼.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지표는 모든 종목의 OBV에서 상승 및 하락 신호의 종목수를 차감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클라이맥스 지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락주선 ADL,
주가의 등락 현상을 토대로 주식시장 동향을 알아보는 방법인데, 주가가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 누계를 해서 선으로 이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이어서 작성하는 것을 소위 AD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내려가고 내려갔지만 AD선이 상승을 하면은 이거는 상승 국면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갔지만 AD선이 내려가면은 이거는 하락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종합주가지수는 내려갔지만 AD선도 내려가면은 이거는 대단히 폭락이 심한 대폭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고 AD선도 올라가면은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락 비율 Advanced Decline Ratio ADR은 분석기간 동안의 상승 종목수를 분석기간 동안의 하락 종목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등락 비율 ADR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투자 심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 변화를 파악해서 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를 식별하는 지표를 투자 심리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최근 10일 중에서 주가 상승 일수를 10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투자 심리선이 25% 미만이면은 아주 침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 심리선이 75% 이상이면은 아주 과열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강도 지표 Relative Strength Index RS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인데, N일간의 주가 상승폭 합계를 N일간의 주가 상승폭 합계 플러스 N일간의 주가 하락폭 합계를 더했는 거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상대적 강도 지표이라는 표현을 RS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차트를 보는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역식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식의 곡선. 주가는 주가보다 거래량이 선행하며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지표로서, 항상 주가는 주식 가격도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도 꼭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보면은 A 국면은 자, 어떠냐면 거래량도 증가하고 주가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신호로 보여주는 거고, B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겁니다. 급증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입 신호로 보여지는 거고, C는 주가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매입 신호로 보는 거고, D 국면은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가는 아직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관망 신호로 보는 거고, E 국면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주가는 일정 유지하기 때문에 하락 신호라고 보는 거고, 하락 전환. F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 신호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 국면은 거래량이 일정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매도 신호로 우리 인식을 해야 되고, H는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주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관망 신호, 언젠가는 조만간, 이때가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 신호가 나온지 안 나온지를 보고 매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항상 차트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그렇게 반드시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저축할 때는 미래를 보고 꿈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만 보는 게 좋지, 맹신을 하면은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등등이 있구나. 우리는 뭐 이동평균선이 있고 역식의 곡선이 있고 뭐 이런 등등 MACD가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너무 맹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교수님은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죠? 자, 간략하게 기술적 분석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고,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10장 채권 시장에 관한 공부를 쭉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죠? 채권은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않지만 교수님이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 잘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그 채권은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사면은 반드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국민주택채권을 일정 금액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등록을 할 때 서울도시 채권을, 도시 지하철 채권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간 3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